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지 않는 호르몬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르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감정 조절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망상이라든지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생각에 골똘하게 빠지게 되는 어떤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현병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부비내과 안철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특히 이제 도파민 호르몬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호르몬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호르몬을 지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호르몬을 잘 모르을 때는 나의 어떤 이제 감정이나 이런 대사들이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지배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 호르몬을 갖다 거꾸로 우리가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몰랐을 때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지 않는 호르몬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르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감정 조절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르몬의 종류는 뭐 4,000가지 정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진료할 때 쓰는 호르몬들은 한 100가지 정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호르몬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 어떤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그 호르몬과 기량작용하는 호르몬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조절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호르몬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있고 어떤 호르몬들은 부정적인 호르몬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들은 세로토닌이라든지 옥시토신, 또 이제 엔돌핀 같은 것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호르몬은 코티졸이라든지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있는데요. 오늘 얘기를 주로 할 호르몬은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려면 세로토닌, 옥시토신, 그리고 엔돌핀, 그리고 이제 도파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조절이 되면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호르몬인데요. 정도가 지나쳤을 때 이제 우리한테 불안이라든지 초조한 증상이라든지 심장의 박동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도파민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분비가 되면 호감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만들어내지만,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거나 없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너무 이제 과하게 되면 집착이 생기고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요. 어떤 보상을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 결국 무기력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도파민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이제 충동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점점 내가 원치 않아도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또 느끼게 될 때 어떤 자극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은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내성이 생깁니다. 그럼 더 많은 또 자극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업무라든지 야식을 먹는다든지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 도파민의 분비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더 흥미롭고 재밌는 걸 추구하다 보면 도파민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인 어떤 도파민의 과잉 분비를 막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파민 분비를 많이 일으키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내 생활 습관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지를 인지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파민 분비가 과하게 되면 어떤 망상이라든지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생각에 골똘하게 빠지게 되는 어떤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현병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도파민이 또 이제 많아지게 되면 무도병이라고 해서요. 도파민이라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어떤 조절 자체가 잘 안 돼서 자기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이렇게 운동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이제 춤추는 것 같다 해서 무도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병도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도파민이 많아지게 되면 의심이 생기고 또 충동적이 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도 생기고 대사적으로 또 운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ADHD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제 그랬을 때 ADHD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다른 생각에 또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도파민이 또 부족해지면 감정이 없어지는 무감정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질병은 파킨슨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손을 떨고 운동신경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파킨슨병이 생기게 되면 보행이 좀 부자연스럽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파민이 갖고 있는 작용들이 균형을 깨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도파민 일지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거에 중독되어 있고 그 중독에 들어가는 나의 정신적인 에너지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도파민을 어떻게 디톡스하겠다는 의지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도파민에 대해서 멀리하는 그런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행위와 감정이 방화벽을 쳐야 되는데 방화벽을 칠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보상을 줘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행했을 때 어떤 감정적인 보상이라든지 물질적인 보상을 스스로 상을 줄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될 것은 운동하고 수면인데요. 적당한 운동,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도파민의 균형에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충분한 수면을 하게 되면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파민 수용체가 도파민 중독이 되면은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 활성도를 회복하는데 수면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식품도 중요한데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스탄트 식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같은 것들, 특히 설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도파민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해야 하고요. 스트레스를 갖다가 어떻게 푸냐가 또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내가 도파민 중독에서 멀어지는 그 과정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자연적인 생체 내 화학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분비가 안 되고 그럴 때는 그 약물이나 뭐 주사나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그 생활습관 관리를 잘하면 적당한 호르몬 분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균형점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필요에 의하면 우리가 과외 공부도 하고 따로 수업도 받지만 사실 호르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내 몸속의 호르몬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그거 방법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 중독, 운동 중독도요. 우리가 볼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운동하니까 좋지. 그렇지만 이게 보면은 운동 중독인 사람들은 부상을 당해도 막 운동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거든요. 일 중독, 운동 중독도 사실은 중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거에만 중독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어떤 행위나 그 물질에 너무 집착하거나 거기에 빠져드는 것도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일 중독, 운동 중독도 중독이고 모든 중독은 좋은 중독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호르몬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도파민,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호르몬들을 잘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물론 그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고 하다 보면은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찾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된 어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호르몬을 이해하고 호르몬을 관리하면 삶과 건강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안철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